자, 리포트 비하인드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AI라는 키워드는 거시적인 환경상 변화의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놓칠 수 없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의료 AI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딥노이드 리포트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허선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주가 상황에서는 의료 AI가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다시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요. 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이 AI의 기술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딥시크 등의 저비용 오픈소스 모델이 좀 다수 등장함에 따라서 이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이 효율성이 앞으로 크게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여러 업종 중에서 특히 의료 AI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는 의료 AI의 시장 규모와 앞으로 성장성이 좀 가장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좀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 자체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쉬어갈 때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두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장 자체가 전체 파이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네, 시장 규모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11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한 18배 정도 이상 성장한 1,800억 달러까지 좀 고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료 AI 기업이 국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루닛이라는 기업들도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 기업 중에서 특히 딥노이드여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다면요. 네, 우선 딥노이드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잘 아시겠지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의료 AI가 크게 좀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고점 대비 주가가 거의 반의 반토막 정도 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생각보다 좀 수익화 시점이 느렸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른 좀 업체들 대비 수익화를 더 빨리 할 수 있다. 라는 포인트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화가 가능하다. 어떤 회사길래 수익화가 가능한 건가요?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좀 따져보면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머신 비전 쪽에서 한 85%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그리고 의료 AI에서 나머지 한 15%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머신 비전 쪽에서는 안정적인 좀 캐시카우를 확보를 하고 이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하면서 좀 큰 폭의 의료 실적을 좀 쌓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딥노이드에 좀 주목할 만한 이유는 올해부터는 이제 생성형 AI 솔루션이 좀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솔루션에 다양한 병원 침투가 좀 가속화되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의료 AI 매출 비중 확대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병원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병원은 지금 서울대 병원 등등 탑 큰 대형 병원들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병의원들까지 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매출이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상 판독하는 거죠. 어떤 질병들을 판독하는 그런 네, 영상 기술인가요? 판독은 지금 뇌 질환 그리고 이제 흉부 엑스레이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사실 이 생성형 AI 신제품을 출시한다라는 점인데요. 예. 이제 왜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 유의미한 의료 AI 매출 확대가 일어나지 못했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네. 이게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효용 가치가 생각보다 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AI 영상 판독 솔루션은 모두 이제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CNN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거의 가장 큰 이제 한계점은 이 판독문을 자동으로 생성해주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특정 부위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잘 보여줄 수 있지만 결국에 이제 의사분들이 마지막 판독문까지는 직접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도입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딥노이드가 올해 출시할 걸로 예상되는 생성형 AI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판독문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도입률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식약처는 지난 1월 24일 날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했고요. 빠르면 이제 올해 가을쯤부터는 의료용 생성형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개화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결국 한 번 더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도 거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생성형 AI 서비스를 출시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난다라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딥노이드에 주목하는 이유였는데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나오게 되는 걸까요? 네,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반적으로 생성형 AI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Q와 P가 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Q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상 촬영 건수가 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는 10년 전 대비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약 30% 정도 늘어났는데 동기간에 영상 촬영 건수는 약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효율성을 좀 제고하면서 Q가 좀 본격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전체적인 이 영상 판독 프로세스에서 끝에서 이 판독문을 작성하는 것에 가장 큰 시간과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기존의 단순 판독 보조하는 것보다 이 생성형 AI로 판독문까지 작성해주는 프로세스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대비 약 2배, 그리고 CT와 MRI는 약 3배에서 5배 정도 가격이 더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딥노이드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0% 정도 성장한 약 2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적자 폭을 좀 크게 축소한 BEP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장 요인을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 작년 4분기 때 이제 딥뉴로라는 제품의 비급여 코드를 확보를 했는데 요게 이제 국내 병원이 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매출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한 2분기부터는 이제 동사의 솔루션이 건강검진센터에 좀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외형 성장이 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레포트를 좀 봤더니 그 피어 기업들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딥노이드뿐만이 아니라 루닛, JLK, 코어라인 소프트, 뷰노까지 실적 테이블을 다 정리를 하셨던데 지금 앞서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BEP를 좀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BEP 넘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있을까요? 올해 좀 흑자 전환 예상되는 기업은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은 사실 업종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딥노이드가 턴어라운드가 좀 빨리 나오는 기업이네요. 네, 나머지는 맞습니다. 이제 내년 정도를 네. 기대하고 있고 그 실적 사실은 PER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가 그 목표가나 이런 거 참고할 때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기준을 맞추고 이런 기업은 살펴봐야 되는 건지 팁을 네, 좀 주신다면. 아무래도 사실 지금 뭐 실적 자체에 뭐 이익이 나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멀티플 계산은 조금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는 해외 피어랑 비교를 하던가 아니면 동사의 과거 히스토리컬 이제 멀티플하고 비교를 하는 게 좋은데 사실 2023년이 의료 AI 업종의 주가가 가장 좋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상황과 현재 이제 탑다운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제 회사 개별적으로 앞으로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멀티플이 과거 대비 현재 어느 정도가 좀 적정한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다운 관점에서는 이제는 저비용 오픈소스 모델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비용 효율화가 조금 더 가능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 생성형 AI 이런 새로운 기술을 좀 도입하면서 앞으로 성장을 좀 크게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멀티플은 좀 상당 부분 유지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외 피어 그룹의 주가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딥노이드 지금은 6,610원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가격 목표가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글로벌 다른 기업 대비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은 어느 정도로 맞추고 계신지.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은 글로벌 기업들이 또 하고 있는 사업 범위도 되게 그렇죠. 다르고요. 예, 영역이 좀 다르죠. 네. 예. 그래서 뭐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 부담이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주신 키워드들 신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포커스를 맞춘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딥노이드였습니다. SK증권 허선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